강진군 의원들이 밥값을 군청 직원에게 계산하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회의에서 배제시키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광양시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호남 지역 주민들의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며 부담하는 비용이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지역 주민 605만여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포시 사막도 5성급 호텔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목포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취소하고 사업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강진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강진군청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밥값을 집행부가 대신 계산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회의에서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진군청이 공개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두 10차례 180여만 원의 식비가 결제됐습니다. 군청 직원들이 군 의원을 위해 밥값으로 지출한 겁니다. 해당 직원들은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든지 아무도 예산이 전국으로 연결되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한다고 굳이 자리 안 할 수 없지 않을까요? 특정 직원을 회의에서 배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 의원은 특정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 자리에 들어오지 말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직원한테 회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모 직원한테는 들어오지 말라고 못 들어가고 그냥 통보받았어요. 통보. 군 의원의 심부름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한 행사에서 일부 군 의원들이 군청 직원에게 술을 사서 방으로 갖다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진군 의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인하면서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난 1월 강진군 의장의 불신임 결의안을 시작으로 의회 사무과 예산 삭감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강진군 의회. 일부 의원들의 갑질 행태가 불거지면서 의원들의 기강회의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목포시가 민선 7기에 추진했던 사막도 호텔 건립 계획과 관련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취소하고 사업 협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시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막도 호텔 건립을 추진했던 민간 사업자에게 재해 취약지구에 해당되는 사업 부지의 방제 계획과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제출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약 이행 보증 과정에서도 부동산 수익권 증서의 가치가 납부해야 할 협약 이행 보증금 175억 원보다 106억 원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민간 사업자가 추가 담보물을 제시하지 못해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반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21년 5월 사막도에 5성급 호텔을 건립하는 내용의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 공모를 시작한 뒤 이듬해 1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호남 지역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면서 부담하는 교통비와 시간 비용이 연간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호남 지역은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전남 46만 명, 전북 264만 명, 광주 295만 명 등 모두 605만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까지 63%는 고속버스, 19%는 KTX, 18%는 승용차를 이용했고 한 명당 평균 12만 원의 왕복 교통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출국하기까지에는 평균 8시간 정도 소요돼 한 명당 시간당 인건비 9,600원을 적용했을 때 시간 비용은 평균 7만 원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4월 현재 국제정기선은 중국 장가계와 연길 등 2편만 운항되고 5월 8일부터 몽골 울란바토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도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새로운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K패스는 기존 알뜰 교통카드를 대체한 사업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의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남도는 목포와 무안, 여수, 순천, 광양 등 이용률이 높은 10개 시군에 우선 시행하고 효과성을 분석해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카드 발급은 주요 은행과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K패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을 마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전남 지역 최초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광양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모두 17,300여 명, 초등학생은 8,600여 명, 중학생 4,500여 명, 고등학생 4,000여 명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교육 문제로 광양을 떠난 고등학생은 201명. 최근 3년 동안 평균 200여 명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양시는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인구 감소 해결 방안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등록금 부담으로 대학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을 도울 수 있고 자녀 출산 결정 요인 2위인 교육비 부담을 줄여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일부 저소득층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경제적, 사회적 차등 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광양시의 시정 철학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전체 가구의 9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도 보편적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임신을 고민 중인 부부가 미래의 자신들의 소득에 따라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면 임신을 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는 지역 초중고등학교 졸업 여부와 거주 기간에 따라 대학 등록금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생이 광양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7년 이상 광양에 살았다면 대학 등록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또한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광양에 살았다면 70%를, 고등학교만 광양에서 졸업하고 3년 이상 광양에 살았다면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업은 연차별로 확대되는데 내년에는 대학교 4학년을 먼저 지원하고 1년에 한 학년씩 늘려서 2028학년도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들어가는 예산은 15억 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백운장학회 기금이 240억 원 정도 모였는데 연간 8억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 이자 수익에 시 예산을 더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사회 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청년 정책입니다. 작년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체납률이 16.4%로 1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마련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전남 첫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광양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학령 인구 감소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완도 해양경찰이 지난 2월 완도 여소도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장 등 5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LNG 운반선은 충돌 당시 입항 대기 중이라 화물선이 피해갈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했고 화물선은 자동 조타 과정에서 졸음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선의 경우 승박 검사선상에 적힌 최대 승선인 만 7명보다 29명을 더 승선시키는 등 모두 90여 차례에 거쳐 과승 운항을 했고 화물 보박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완도해경은 지난 2월 17일 완도 청산면 여소도 인근 해상에서 9,000톤급 LNG선과 5,000톤급 화물선이 충돌하자 승선원 77명 모두를 구조했습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9일 여수 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전남학부모연합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박람회 준비 상황을 안내받고 주요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공생애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미래교실 전시와 문화예술축제, 콘퍼런스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에서 조성한 한국섬온실이 5월 3일 개원합니다. 한국섬온실 내부에는 흑산도 비비추와 한라부추, 한라돌적이, 섬초롱꽃, 멸종위기종인 나도풍란 등 모두 153종 8천여 점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원관은 5월 4일과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마술과 비눗방울쇼를 마련하고 오는 7월에는 특별기획전인 온실에 찾아온 북극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여수시의회가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의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여수시가 지난 2012년 세계박람회 이후 오는 2026년 세계선박람회 개최와 33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해양 연구가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기관의 타 지역 이전이 검토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연구센터가 여수에서 지속적으로 조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해당 기관의 여수 존치를 즉시 천명하고 여수시는 센터 건물 신축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가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최근 업무 협약을 맺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과 주민들의 박람회 참가를 독려하고 참여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편익 제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섬박람회 조직위는 이번 업무 협약을 비롯해 국내외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하수를 먹는 물로 쓰는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수질 검사는 지하수와 정수기 통과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지하수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라 일반 세균 등 46개 항목을, 정수기 통과수는 탁도와 총대장균군을 검사합니다. 오는 11월까지 수질 검사 전문 인력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며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원인 조사와 재검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암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402억 원 규모의 농촌 협약을 맺고 생활 간접자본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영암군은 올해부터 5년 동안 국비 282억 원을 비롯한 사업비 402억 원을 들여 영암읍 활성화에 130억 원, 덕진과 신북, 시종, 도포면 등 4곳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에 각각 60억 원씩, 금정과 군서면은 역량 강화에 20억 원씩 투입해 생활 SOC 시설을 구축하거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